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위염 식도염을 일으키고 있는 7가지 원인 중에서 네 번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네 번째는 바로 헤리코박터 파이올이라는 균의 감염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친숙해 하시는 것 같아요. 몇 년 전 TV 광고에도 이 균이 많이 등장을 했죠. 이 균의 이름이.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 유명해진 이유는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많이 알려졌죠. 그때 이게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밝혀졌는데 이 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염률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라고 합니다. 어,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도 무려 70% 정도 감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50% 정도 감염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5세 미만인 아이들조차도 10% 정도 감염이 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5세 미만인 아이들의 균의 감염은 원인이 주로 이제 어른들과의 어떤 이게 뽀뽀를 통해서 많이 감염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른들이 만약에 내가 만성 위염이 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뭐 뽀뽀를 하는 것은 좀 자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네. 이 헤리코박터 파이오리는 세균입니다. 박테리아예요. 근데 이제 위 내에서 존재하는 이제 주로 이제 살고 있는 박테리아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위산에서도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도 아닌 위산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정말 독한 놈이죠. 위 내벽은 pH가 1에서 4 정도의 아주 강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세균이나 어떤 기생충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살아남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산이 존재하는 절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물론 염산이기 때문에 소화 효소로서의 작용도 하지만 그 이제 이 강산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살균 작용이거든요.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음식에 묻어 있는 어떤 균이라든가 음식에 묻어 들어온 기생충을 어떤 살균을 하는 게 이제 주된 기능이었는데 그러한 위산에서도 살아남는 놈이라는 거죠. 얘가.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섭죠. 예, 그런데다가 이게 또 재발률 또한 또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균에 감염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떤 검사 결과 나오게 되면 보통 일반 내과를 방문하시면 이제 이걸 이제 그 세균 치료를 받게 되거든요. 세균 치료를 보통 2주 정도 하게 됩니다. 2주를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항생제의 3배 정도를 써가지고 어떤 이제 중화제, 제산제하고 뭐 이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하고 이렇게 써가지고 2주 정도 이제 약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치료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그 한 번의 치료로 이제 완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1년 정도 후에 재검을 해보면 대부분 다 이 균이 다시 다 재발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렇게 독한 항생제를 2주 정도 먹어야 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네. 저 또한 이거를 2주 정도 항생제를 이렇게 일반 용량의 3배 정도인 항생제를 2주 정도 먹었을 때 과연 위라든가 이런 소화기계가 멀쩡할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2주 정도 항생제를 먹는다라는 것은 장 내에 융단 폭격을 가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어떤 책에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을 봤는데요. 정말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2주 정도 항생제를 그렇게 일반 용량의 3배 이상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항생제는요. 정말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유산균들도요. 2주 정도 항생제를 저희가 먹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장벽에 어떤 이 장내벽에 좋은 유산균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무수히 노력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 비싼 유산균도 사 먹기도 하고 그 유산균을 유지에 좋다는 뭐 식이섬유도 공급을 받고 뭐 어떤 좋다는 것들은 다 하고 배를 따뜻하게 하고 뭐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이 항생제를 한 3, 4일만 먹으면요. 굉장히 이 유산균에 있는 장내에 그 균총이요. 많이 흔들려 버려요. 근데 이거를 2주 정도 먹게 되면요. 정말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시 또 정상 균총을 찾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면 재발이 될 때마다 먹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충분히 또 고민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헬리코박터균은요, 침습성 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균을 분리를 할 때 표재성 균과 침습성 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균은 그러니까 조직 이하 쪽으로, 조직 쪽으로 깊게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혈관을 타고 이제 옮겨 다닐 수도 있는 그런 균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위 점막 세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점막이나 점막 하층까지도 손상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에 이제 만성적으로 감염이 되신 분들은 대부분은 나중에 이제 만성 이제 위궤양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발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균을 치료를 해도 이제 재발이 높다 보니까 대부분 이게 만성적으로 감염이 돼 있는 분들은 위축성 위염, 만성 위염을 거쳐서 이제 위궤양까지 이제 많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균에 의해서 이제 만성 궤양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균이 살아있는 생명체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내에 머무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대사를 하게 됩니다. 대사를 하게 되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분비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균들 또한 이렇게 대사하면서 분비물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이제 그것 자체가 이제 그 분비물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제 자기들이 살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분비물이 위내의 그 pH를요 굉장히 높여야 자기들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위내에 있는 그 유레아를 통해서 유레이스라는 그 자기들 몸에서 어떤 그런 효소를 만들어내가지고 유레아를 암모니아로 대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암모니아 막으로 자기 몸들을 이렇게 둘러싸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강산이, 그러니까 염산이 있어도 그 암모니아 막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암모니아가 많다 보면 이게 이제 pH가 자꾸 높아지면서 알칼리화 되다 보니까 이게 위는 항상 pH가 1에서 1.5, 2, 3 이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균에 감염이 되다 보면 pH가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소장에 거의 준하는 pH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이게 위점막이 아니라 마치 소장 점막처럼 변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장상피 화생입니다. 그래서 pH가 높아지면 만성위염, 위축성 위염으로 가고 위축성 위염이 또 더 진행이 되다 보면 이게 이제 장상피 화생이 돼서 그게 암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전 영상하고 처음에 원인은 좀 다르지만 결과는 다 비슷하게 가죠. 그게 바로 위내벽의 그 염산이 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산증이든 어떤 헬리코박터 파이올이라는 균의 감염이든 간에 이게 결국은 위내벽의 pH를 올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뭐 위궤양이나 뭐 장상피 화생이나 뭐 이런 쪽으로 수순을 이렇게 밟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염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염산을 이렇게 사서 먹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제품으로 나와 있나요? 약국에서는 취급을 제가 못 해봤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 먹는 염산을 구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제품을 취급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제가 헬리코박터 파이올이라는 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다른 원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